영화에는 RPG 이외에도 수많은 로켓 런처들이 등장합니다. 작고 가벼운 일회용 로켓부터 수억 원이 넘어가는 엄청난 장비까지 각기 다른 배경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양한 로켓 런처들의 영화와 현실을 비교해봅니다. 다크나이트에서 조커가 RPG를 꺼내자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까지만 해도 어깨에 놓고 쏘는 로켓포는 모두 바주카포인 줄 알았는데요. RPG와 바주카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바주카는 1940년대 미국이 개발한 휴대용 대전차 유탄 발사기입니다. 밥 번스라는 코미디언이 개발한 바주카라는 악기와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바주카로 불리게 되었는데요. 소련이 미국의 바주카와 독일의 펜저파우스트의 장점을 결합해서 RPG를 개발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바주카는 RPG의 선배라 할 수 있습니다. 바주카는 RPG와는 달리 로켓을 뒤에서 장전합니다. 원통형 몸체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로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큰 탄두를 앞쪽에 장전하는 RPG에 비해서 폭발력 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바주카 로켓의 비행 속도는 초당 80m로 300m를 넘어가는 RPG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는 속도입니다.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M1A1 모델을 기준으로 140cm의 길이에 8kg의 무게로 RPG와 거의 비슷한 크기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폭발력 때문에 10cm의 장갑도 뚫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단점을 만회하기 위해서 구경과 로켓이 점차 커져서 한국전에서는 알루미늄 몸체로 무게를 낮추고 3.5인치 로켓을 사용하는 M20B1 슈퍼 바주카가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This is the new line of super bazookas. 바주카가 RPG와 다른 또 하나의 특징은 로켓을 격발하는 것이 아니라 배터리를 이용해서 전기로 발사한다는 점입니다. 바주카의 로켓은 전기가 흐르면 로켓이 점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로켓에 달린 전선을 바주카에 연결해줘야 합니다. 바주카의 방아쇠는 로켓을 물리적으로 격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전선에 전기를 통하게 하는 역할만 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바주카를 장전하고 쏘는 과정이 상당히 쉽고 빠르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매번 사격 후에 뒤에서 로켓을 장전하고 전선을 연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급박한 상황에서 바주카포를 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2015년) 터미네이터 제네시스에서 바주카와 비슷한 무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비록 발사되는 장면은 없었지만 터미네이터라는 캐릭터와 참 잘 어울리는 무기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무기는 바주카가 아니라 칼 구스타브 M2 무반동 총입니다. 일반적으로 뒤가 막혀있는 구조의 총은 더 큰 탄환을 사용할수록 사수에게 전해지는 반동 역시 커지게 되는데요. 탄환이 일정 크기 이상 커지게 되면 반동이 너무 세서 개인 화기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무반동 총은 로켓 런처와 마찬가지로 뒤가 뚫려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큰 탄환을 사용하더라도 사수에게는 반동이 느껴지지 않는 이름 그대로 반동이 없는 총입니다. 2010년 포화 속으로에서 57mm 탄환을 사용하는 M18 무반동총이 등장합니다. 영화상으로 마치 추진력 있는 로켓처럼 탄환이 상당히 느리게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로켓 런처와는 달리 무반동총은 일반적인 총과 마찬가지로 총알 자체에는 추진력이 없고 장약의 폭발력만으로 목표물까지 날아갑니다. 실제로 무반동총은 음속을 넘는 초속 370m로 발사되기 때문에 영화에서 나온 이 정도의 거리라면 발사 즉시 목표물을 타격하게 됩니다. 아마도 RPG와 더불어서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한 로켓포는 바로 이 무기일 것 같습니다. 작고 가볍고 길이가 조절되는 가장 심플한 로켓 M72 LAW입니다. LAW는 법 이런 걸 뜻하는 별명은 아니고요. 라이트 안티아머 웨폰, 가벼운 대장갑용 무기라는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미국은 개인용 대전차 무기인 바주카를 개발했었지만 너무 크고 다루기가 어려워서 숙련된 2명의 사수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훈련 없이 혼자서도 사격할 수 있는 개인형 로켓 발사기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독일의 판저파우스트의 장점을 가져와서 일회용 대전차포인 M72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M72는 접었을 때 길이가 64cm,
무게도 2.5kg 밖에 되지 않아서 생산이 시작된 196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30여 개 나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볍고 휴대가 간편한 M72의 특징이 가장 잘 표현된 영화는 1993년 마이클 더글라스 주연의 폴링 다운일 것 같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일순간에 폭발한 주인공은 더플백 가득 무기를 들고 다니면서 그동안 쌓였던 응어리를 하나씩 풀어가는데요. M72도 이 가방에서 나옵니다. 더플백에도 넣을 수 있는 로켓 런처. 무슨 광고 문구 같죠? But aim first, man. Look out. Cool. Come to daddy. From Paris with Love에서는 훨씬 현대적으로 보이는 로켓 런처가 등장합니다. 이 무기는 일회용 대전차 로켓 런처 M136AT4입니다. 사실 이걸 AT4라고 읽어야 되나 AT4라고 읽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왠지 4보다는 4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RPG가 중동과 동구권을 대표하는 무기라면 AT4는 서방국의 군대에서 가장 보편화된 개인용 대전차 화기입니다. RPG와 거의 비슷한 6.8kg의 무게에 로켓이 안에 내장되어 있어서 한 발 사격 후에 폐기하는 일회용 무기인데요. 방금 설명드린 M72 LAW를 대체해서 198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무기입니다. 1세대 대전차 로켓이 장갑의 관통에 중점을 두었다면 AT4는 관통 후에 폭발력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현대식 전차들의 장갑이 점차 강화되면서 대전차 무기로서는 그 효용이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재는 구조물 파괴나 공중 폭파 같은 다양한 목적의 탄두들이 개발되면서 대전차 무기 이외에도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무기는 영화에 등장하는 대전차 개인용 화기 중에서 가장 진보한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크기부터 어마어마하죠. 이 무기는 유도 로켓을 탑재한 대전차 로켓 런처 FGM-148 제블린입니다. RPG를 비롯한 1세대 로켓 발사기들이 사수의 조준에만 의존했었다면 차세대 로켓 런처인 제블린은 적외선 이미지를 바탕으로 목표물을 추적하는 유도탄이 발사됩니다. 사수가 지정한 목표를 인공지능이 추적해서 발사 직후 사수가 완전히 은폐할 수 있고요. 기존의 로켓 런처보다 발사하는 소리와 훅폭풍이 적어서 적에게 노출될 확률이 적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목표물이 장애물에 가려서 정확한 타격이 어려울 경우엔 직선이 아닌 공중으로 떠올라서 우회 사격을 하는 기능도 갖추고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테러범이 목표물을 조준하고 나서 엄한 방향으로 발사되지만 로켓은 목표물인 헬기를 우회해서 격추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뛰어난 유도 성능과 엄청난 파괴력에도 불구하고 제블린의 가장 큰 단점은 가격입니다. 발사체 한 대의 가격이 약 2억 원인데 로켓 한 발의 가격이 발사체와 거의 비슷한 1억 5천만 원입니다. RPG의 가격이 50만 원 정도 하는 걸 감안하면 제블린 로켓 한 발 쏘는 비용이 RPG 300대를 살 수 있는 비용이죠. 현대적인 디자인과 육중한 카리스마 때문에 다양한 영화들에서 FGM-148 제블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거리용 대전차 무기가 근접전에 사용되면서 사거리에 대한 오류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블린은 최소한의 추진력으로 발사체에서 발포된 이후에 자체 로켓이 점화되면서 속도를 높여갑니다. 하지만 2005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우주전쟁에서는 RPG와 마찬가지로 발사되자마자 직선으로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제블린에도 직접 사격 모드가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짧은 거리에서 이 정도의 직선 비행은 실제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배트맨 대 슈퍼맨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제블린과 베트카의 거리는 100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차량에서 발사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속도까지 감안하면 로켓의 비행거리는 더 짧아질 텐데요. 제블린의 최소 사격거리는 65m로 이보다 더 짧은 거리의 목표물에는 조준 자체가 되지 않거나 발사되더라도 로켓이 폭발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상황이 현실이었다면 1억 5천만 원짜리 로켓을 그냥 길거리에 버린 셈이죠.
이렇게 400m 정도는 돼야 여유롭게 발사할 수 있는 복잡한 로켓입니다. 지금까지 빨간 도깨비였습니다.